안녕하십니까. 9월 장기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교육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유해 요인 조사 방법, 작업 환경 개선, 통제 및 사후 조치, 유해성 등의 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6월달에 고온작업자 교육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번, 1호, 2호, 3호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6월에 할 때 우리가 2호의 내용에 보면은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관련돼서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5호입니다. 5호.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는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벌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7조 벌칙 1항, 제38조 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39조 1항, 39조가 앞에서 살펴본 보건조치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조치를 안 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센 벌칙입니다. 보건안전이나 보건조치를 안 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자, 168조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656조 용어의 정의. 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름 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 말한다. 두 번째, 2호,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다. 자, 3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유해 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총 11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호 작업.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네,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는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자, 5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자, 6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에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재는 작업. 자, 7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재는 작업. 자, 8번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번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자, 10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자, 근근육계 부담 작업은 이러한 경우 11가지 분류를 노동부에서 정하여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제657조 유해 요인 조사 1항 사업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고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그리고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해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1항은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 2, 3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과목 암호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단어가 긴데 사인자체가 됐을 경우로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고요. 자, 세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즉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3항 사업자는 유해 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자, 그래서 미국 산업 같은 경우 2017년도 5월 29일에 실시를 했고요. 자, 유해 요인 조사가 3년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17년에 실시하고 올해 지난 6월 22일날 근로자 대표 참여하에 그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658조 유해 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자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유해요인 조사할 때 근로자 면담을 했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단어는 거창한데 이게 보면은 작업 등 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거나 해서 목이나 허리, 팔꿈치 이런 구부러지는 각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조사를 그냥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사업자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큰 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017년도 유해 요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해 요인 조사를 했던 데가 이렇게 또 5개 공정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크레인과 관련해서는 야드 쪽과 주상 쪽. 그래서 크레인 운전 작업은 야드 쪽이나 주상 쪽 마찬가지로 우리 부담 작업 1호부터 12호 항목 중에 제2호 그리고 4호에 해당이 됩니다. 주상 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상 파트에서는 그 폐 노즐 운반 작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전과 야드 운전실에 대해서는 요 MCR 작업에 대해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017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 크레인과 야드 크레인 운전의 경우 부분 근골격계 부담 작업 2호와 4호 항목에 지금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상태를 보면은 실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실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목과 허리 굽힘이 발생하고 전신 진동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다. 자, 두 번째로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으로 인해 허리와 하지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고 레바 조작으로 인해 손목 굴곡 및 어깨,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개선 내용으로 우리가 운전실 철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용도는 지금 실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크레인 운전실에 철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슬라브 야드 크레인 역시 동일할 겁니다. 주상 크레인하고 슬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가 어렵고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을 하고 슬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목, 허리 굽힘이 발생하고 전신 진동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고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으로 인해 허리 및 하지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고 레바 조작으로 인해 손목 굴곡 및 어깨,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다. 주상 크레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전 시 작업 발판 설치 대부분의 크레인에서 작업 발판이 설치 좌우 동일한 위치에 발판이 설치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표기된 19, 20, 21, 22, 25, 26 거기에는 작업 발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해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개선사항으로 그러니까 크레인 운전실에 철봉도 설치를 했었고 작업 발판도 설치했었고 그 후에 조작을 하는 그 레버가 짧아가지고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몇몇 크레인에 대해서 배터리 좀 긴 것으로 교체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666조 통지 및 사후조치. 제1항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 축소, 쉬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2항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1항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고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첫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두 번째, 징후와 증상. 세 번째,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네 번째,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을 올바른 사용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자, 2항입니다. 사업자는 657조 1항과 2항에 따른 유해인 조사 결과 658조에 따른 조사 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항,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657조 2항 1호에 따른 유해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66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자, 아무 때나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해야 하는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장보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마목 제12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서 산재 처리가 된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이견이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라고 명령했을 경우에도 역시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항 사업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 사업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9월 안전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안전교육 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철저히 하시고 조석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